국내 최대 기전 바둑리그가 선발식을 끝내고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9개 팀 대표로 컴투스타이즘 안영준 감독 모시고 바둑리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수 선발식은 모두 끝났고 이제 정규 시즌 시작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안 감독님은 감독 2년 차시잖아요. 네네. 어떠신가요? 출정 준비 모두 끝난 상태인가요? 글쎄요. 선수 선발이 끝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좀 마음에 좀 딱 네. 정리가 돼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많이 준비를 했다곤 하지만 1년 차다 보니까 좀 서툰 부분들도 많았고 좀 예상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좀 준비가 된 상태로 어떻게 보면 시합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둑리그가 올해 달라지는 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 이야기하기 전에 네. 얼마 전에 선수 선발식 끝났는데 네네. 선수 구성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선수 군성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뽑은 다음에 별로 후회하는 편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인용하자면, 뽑기 전에, 그러니까 쓰기 전에 의심하되 쓰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뽑고 나면 저희 선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선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선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호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정기 챔피언인 뭐 셀트리온이나 포스코 네네. 케미칼은 누가 봐도 강력한 선수들을 보호했거든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보호 지명한 선수들이 너무 강해서 뽑을 선수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강한 팀이라기보다는 다른 팀과 밸런스가 맞았던 팀인데, 그 선수들의 성장 혹은 폭발을 하면서 강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뽑으신 감독님들과 그걸 확실하게 수행해낸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낸 거여서 그 정도 메리트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팀의 연속성을 본다면 더 지속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올해 우리 팀이 또 잘해서 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만큼 저희 팀의 발전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보호 지명이 더 오래되고 그리고 구단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들이 꽤 많잖아요. 네네. 전후반 구분이나 제한 시간 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는데 네네. 각 팀 감독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딱히 다른 감독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건 아닌데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재밌는 요소도 좀 생기고 변화의 요소는 분명히 생겼다. 방식 자체, 그러니까 시간이 같아지고 이런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장단점들이 한번 한 시즌을 치러봐야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이 제한 시간인데요. 네. 오후 7시에 일찍 시작하는 거. 네.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기존에는 뭐 2시간, 1시간, 뭐 속기대국 이렇게 있었는데요. 동일한 시간에 시작하는 거 좀 장점이 있을까요? 바둑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좋은 장점이지만, 팀원들이 동시에 들어가는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떻게 보면 팀 스포츠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같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계가 한 판에밖에 갈 수 없는 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조금 이제 바둑 팬들 입장에서 큰 변화잖아요. 바둑 팬분들이 항상 그 저녁 7시에 퇴근하고 7시부터 이제 토끼바둑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스피드한 그런 경기를 보시다가 바둑 팬들이 갑자기 그 1시간짜리 바둑을 보면은 뭐 물론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은 괜찮지만 빨리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바둑 팬분들 입장에선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선수들이야 뭐 1시간 바둑을 두나 뭐 2시간 바둑을 두나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바둑을 보는 팬분들 입장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속기가 좀 바둑 팬분들한테는 좀 보기 편하지 않았을까. 뭐 시청률이 너무 안 나온다거나 뭐 바둑 리그에 이제 팬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거나 그러면 바로 바꿔야죠. 그거는. 과거에 보면 오더 신공, 감독의 전략 이런 것들이 팀 간 승패가 바뀌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는 게 좀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안 감독님은 전략을 또 잘 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좀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전략을 잘 짰으면 성적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바둑이라는 건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들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둑을 두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둘 때는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기량들을 더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독 한 명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할 일이 조금 없어지긴 해서 오히려 좀 쓸쓸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장고대국에 더 유리한 선수들이 있고 또 속기대국에 유리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1시간 대국 어떨까요? 글쎄요, 선수들 뭐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강한 기사들은 어떤 시간을 주어주더라도 잘합니다. 다만 그동안 1시간을 편하게 생각했던 기사들은 있어요. 그 기사들은 뭔가 심리적으로 얻는 이익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후반이 구분이 되고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도입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전후반 구분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수들 중에서도 좀 헷갈리는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좀 확실한 좀 새로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리그를 2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반기 9개 팀이 경쟁을 해서 상위 4팀, 그리고 후반기 이제 9라운드죠. 8판을 두면서 휴번이 껴있는 라운드를 통해서 또 후반기에 4팀이 선정이 되는 건데, 다만 여기서 포인트를 준다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전반기 리그 1위부터 4위 팀이 그대로 순위가 좀 바뀔지 몰라도 후반기에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이제 4팀이 이제 상위권 팀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후반기에 완전히 다 하위권 내려오게 된다면 총 8팀이 플레이오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룰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원래 9개 팀일 땐 5팀이 올라가는 게 기본 룰이기 때문에 1위부터 4위 그리고 후반기, 그러니까 전후반기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동일할 시에는 5위 팀, 그러니까 통합 성적으로 해서 5위 팀이 올라가게 되고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는 통합 성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판은 없다. 다만 보통 전반기에 좋지 않은 팀을 거뒀던 팀이 후반기에 의욕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 마지막 판, 후반기 마지막 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전반기에 잘해야 심리적인 여유는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제도를 신설했잖아요. 네네. 보니까 NBA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4팀씩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8위 팀이 7위 팀과 먼저 대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자가 6위 팀, 그리고 그 승자가 또 5위 팀과 대결해서 순차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8위를 하고 올라갈 시에는 7위부터 1위까지 모두 7팀을 이겨야 우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일종의 8위, 7위, 6위 같은 경우에는 패자부활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을 지면 떨어지는 그런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느낌이고, 5위부터 어떻게 보면 정식 플레이오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선발전이 이번에 변형 스위스 리그로 진행됐잖아요. 네네. 굉장히 좀 치열했다라고 들었어요. 감독님 가서 구경 많이 하셨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숫자로 보고 기록으로 봐도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둑의 경우는 좀 승패가 실력의 이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선발전에 임하는 각오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두는 모습은 숫자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했고, 변형 스위스 리그 방식을 한 건 결국은 이변이 조금 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또 한 번의 실수로 탈락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판 정도 지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장점 속에서도 좀 단점이 존재하는 건 아무래도 스위스 리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대진이 좀 불분명하고 또 부전승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인다면 매 라운드 뭐 1위부터 16위 상위 랭커끼리는 좀 안 만나는 대진을 한다면 좀 변별력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이 랭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이 랭커가 하이 랭커인 이유는 1년 동안 성적 자체가 상위 랭커가 더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메리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강자들끼리 초반에 여러 번 해서 만나는 대진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좀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고, 1년 동안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너먼트면 기회가 한 번 지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서 기사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좀 제한 시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선수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조금 더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을 만큼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워낙 선수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 다수의 선수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컴투스타이젠 감독이시긴 하지만 네. 소속 이런 것들을 빼고 네. 4강 한번 뽑아볼까요? 글쎄요, 제가 저를 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보호 선수가
중심이 되는 정기 우승팀 일단 셀트리온 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관장, 의정부 보호를 상위 랭커들을 보호한 이 팀들도 분명히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 소속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타이잼을 넣어서 3강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나머지 6팀은 좀 굉장히 좀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바둑리그에서 맹활약할 팀은 어디일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올 시즌 바둑리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정 기자의 F361이었습니다. 끝!